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채권형 ETF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면 채권 혼합형 ETF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상품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S&P 500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안 받는 단기 채권이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겁니다. 보통 채권 혼합형의 ETF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기준금리의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혼합형 액티브는 이런 위험들을 줄이고 25년도 안에 만기되는 채권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금리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취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에 30%를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4년 한 해 동안 24%의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ETF를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IRP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 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자녀 증여와 주부님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품을 공부하시게 되면 토탈 리턴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ETF들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배당이 지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배당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세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박탈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부양자 가족에서 박탈돼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건보료를 내야 돼요. 8%에. 이 부분들까지도 우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서 투자를 이자까지 배당까지 다 같이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부님들 마찬가지죠. 보통 남편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세금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TR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자 배당이 없음으로써 알아서 이 피부양자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형과 채권형을 동시에 섞는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주식이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은 팔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금을 사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상품을 하나만 투자하시게 되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등급도 4등급이에요. 매우 낮죠. 우리가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ETF들은 1, 2등급 중에 하나입니다. 4등급이고요. 자,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1년 동안에 23.66%나 발생한 겁니다. 매우 메리트가 있죠. 상품이 점점 궁금해지실 텐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R입니다. TR. 방금 말씀드렸던 토탈 리턴 형태는 알아서 이자를 전부 재투자해주는 형태다라는 부분, 그래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ETF 끝에 TR이라고 써있는 ETF들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알아서 이 상품은 TR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녀 증여 후에 알아서 자산 증식이 되는 형태, 주부님들한테 필요한 형태다라는 것들, 그리고 IRP에 특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형 ETF의 특징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상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주식이 많이 올랐던 이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5년에도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또 불안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이런 상품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30%의 미국 주식은 가져가면서 채권이 같이 가기 때문에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쉐어하고요. 이자 배당을 같이 가져가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이 좀 빠지겠지만 이자 배당의 채권의 메리트가 올라가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면서 장기 투자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품 설명서와 얘네들 자료로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과연 사실인 건지 제가 팩트체크까지 같이 한번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S&P 500에 투자한다. 500개 기업에. 그 다음에 3대 7로 혼합을 했다.
미국 지수와 그다음에 채권을 3대 7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퇴직연금에서도 100%가 투자가 가능한 형태다라는 겁니다. 3대 7로 그다음에 한국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총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0.49면 높죠. 자, 그렇지만 높은 이유가 있어요. 비중 결정 기준에서 3대 7 비중을 매일 리밸런싱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매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보통 타미당, 우리 매우 환장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미쳐있는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월별 리밸런싱이란 말이죠. 근데 월별 리밸런싱의 단점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테슬라가 급등해 있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주춤해 있고 이럴 때 일별로 리밸런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별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동안 지금 40% 넘게 올랐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상태인 거죠. 리밸런싱을 하려면은 얘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른 거는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품들에서 한 달 동안에 텀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일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수료가 좀 발생한다. 그러면서 시장을 잘 추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일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상장 이후에는 2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29%니까 뭐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30% 이하의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채권의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고, 자,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23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9,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12,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 베이스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가 우리가 10% 올랐거든요. 10% 올랐고 이때는 이제 20%가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과 주식이 큰 변동이 없을 때는 대략 한 10%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서 한 13 정도가 보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7은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S&P가 좀 밀리더라도 채권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때문에 기본 바탕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주식이 좀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알파로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일 이후 연간으로 20% 오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7에서 많게는 20%까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앞선 ETF를 동시에 보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발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교해드릴 차트는 바로 타이거 미국 달러 채권 액티브 상품입니다. 21년에 9,200원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3,000원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5.5% 혹은 뭐 2.5% 이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던 내리던 간에 안정하게 보통 연에 한 7% 이상은 올라갔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2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채권들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건 TLT예요.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들. 금리가 인하하고 인상함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품 형태가 바로 단기채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P 500에 가장 높은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상품 설명서에 있는 거를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 건데, 주식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매우 높고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기본적으로 30%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가 트레저리 미국 채권이고요, 코리아가 한국 채권이고, 기아 뭐 또 코리아 있고요, LG도 있고 미국 채권, 코리아 상품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들의 비중을 믹스한 상태로서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채권 수익률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재밌는 포인트, 운영력이에요. 운영력 세 분이나 있습니다. 85, 84, 76입니다.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운영 연수가 이렇게 3년, 8년, 23년 이렇게 계시고요. 운영력이 1년 동안 21%씩 수익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요, 학력까지 이력까지 공개한 ETF는 정말 드물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펀드 많이 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반드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공개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워털루 유니버시티랑 연세대, 컴공, 그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이제 각각 이력과 자산운용 경력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자신이 따라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학력이 이 수익률에 대해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가 많고 아무래도 네트워크라는 게 또 이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고 투자하는 거죠. 보수는 0.4920 수준이고요. 채권의 100% 이하 하면서 주식의 40% 이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의 40% 이상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S&P 500의 이 블렌드 인덱스를 추정을 하는데, 수수료가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P를 추정하는 상품들은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러면서 지수 산출 기관이 뭐 한경 이런 것이 아니라 S&P 500 다우존스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S&P 지수를 추정하면서도 그 공식 명칭을 따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경, 캐디 이런 거 추정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S&P 500의 30%, 그다음에 짧은 기간의 채권들 70%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인다라는 거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어제자였거든요. 어제자로 보시면은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까 한국투자 아이스 30%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타이거 S&P 같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 S&P 500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31%가 맞기는 한데 S&P 500이 에이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재미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미래색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1% 비중을 싣고 있고, 미국의 장기채들 들어가 있고, 한국 남동발전, 동서발전 국가 기관들의 채권들 들어가 있고요. 미국 중장기 국채, 미국 기아, 도로공사, 석유공사 채권들이 보통 이제 등급이 높은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B 국민카드, 카드사 신용도가 매우 높아요, 보통. 그래서 금리가 좀 싼 편이거든요. 금리는 4%대, 그다음에 3%대, 4%대, 1%대도 있네요. 3%대. 그다음에 1%대도 있고, 그다음에 3%대도 있고, 1%대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3.5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단기채라고 하더라도 단기의 만기까지는 또 가격의 상승 영향이 있으니까 뭐 적당한 폭에서 상승폭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아까 21%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3년 12월 13일부터 1년 동안 딱 놓고 보면은 22%의 수익률, 그 다음에 연간 등가는 중간에 배당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배당이 없는 상태로 딱 22%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달러가 상승했던 부분들도 일부 감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간으로 한 15%, 많으면 좋으면은, 적으면 7%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주식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을 분산 안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 뒤늦게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다라는 장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매일매일 하니까 뭐 크게 떨어질 위험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파이와 비교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8080이 현재 이 상품이고요. 스파이가 우리 알고 있는 S&P입니다. 연간으로 등가를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채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비중이 70%이긴 한데 미국 달러 채권의 위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4%, 29%.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안전하게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배당이 나오면 안 되는 분들, 증여하셔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이런 SPYG,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미친 듯한 상승폭에 투자하는 SPY보다 200%가 더 오른 상승폭을 기록한 SPYG 이런 상품에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권형 ETF로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사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10억이든 100억이든 자산가들이 상품 하나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뭐 크게 위험성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